저희 이번에는 정수리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수술 리뷰 영상을 찍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1회차 리뷰를 할 때도 그분이 약간 이제 중등도의 탈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네네네. 그러니까 정수리에 탈모가 있으신 분, 특히 그분이 이제 약을 드시지 않은 분이실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약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뭐 감안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뭐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정수리에 집중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루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는 리뷰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네네네네. 네. 케이스들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수리와 관련된 케이스들을 여러 개 보여주시면서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정도의 케이스를 보실 생각이세요? 적어도 한 3-4개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3-4개? 네. 네, 근데 정수리 같은 경우는 빈 곳이 아예 있는 게 아니라 잔머리들이 많잖아요. 네. 잔머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그 잔머리들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남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남긴다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남기는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수술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죠. 이제 보존 치료로서 잘 기존의 머리카락들이 굵어지느냐의 싸움이니까 그게 굵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수술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가장 안전하게 할 거면 당연히 보존 치료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수술 계획을 추가로 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수술로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정수리 쪽을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지켜보고 1년에 조금씩 더 심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정수리만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없고 전반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수리의 문제라고 이제 오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탈모 양상이 조금 다른 이제 전형적인 남성의 탈모는 라인이 뒤로 물러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라인은 그대로 있고 밀도 좀 떨어져 있는 근데 전 지역에 걸쳐서 밀도가 줄어들어 있는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정수리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이 심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경우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적자는 어떻게 세우는지 봐야죠. 자, 이분은 정수리 성을 보면 밀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들이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상황이라면 수술을 안 해도 되죠. 수술을 좀 더 뒤로 물리면서 약만을 드시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 자체가 올라가는 거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더 올릴 수 있느냐를 찾아보면 확대해서 보면 분명히 수술이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거는 머리카락들이 없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 일정 부분. 네. 예.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로 한 거죠. 예, 들어가면서 그리고 직후에 보면 당연히 빈 곳들을 먼저 찾아가서 심게 되니까 이렇게 흩뿌려뜨려져서 심게 되는데요. 네. 예,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구나. 또 수술이 끝나고 나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여기 밀도가 제일 높으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 다르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를 보면 자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아주 좋아졌죠. 이분의 목적은 실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게 목적이셨대요. 예, 머리를 못 기르셨으니까 그동안. 그래가지고 사진이 아예 민 상태로 찍혀 있는 예, 거죠. 원래 그렇게 네. 다니셨었는데 머리를 기르고 싶다는 게 목적이었고 목적을 달성했죠. 이렇게 길러오셨으니까. 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수술이 아주 잘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술의 힘이 분명 강하지만 비단 수술만의 힘이 아니라
약의 힘도 분명히 조금씩은 동반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수술 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의 힘이 완벽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것처럼 굵은 머리카락 다발들이 보이고 그 옆에 가느다란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빈 것처럼 보여서 확실히 수술한 머리카락들하고 수술하지 않은 곳들이 이제 대비되어 보이죠. 네. 예. 자, 이걸 보면 아 이게 수술한 개구나라고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술은 결국 가느다란 머리카락들을 굵은 머리카락들로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머리카락 묶음들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일에 불과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집어넣을 틈이 있었을 때 확실하게 주변을 안 죽이면서 집어넣으면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데 옛날만큼 절대 못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낳죠. 당연히 이제 뒷머리에 나름 더 굵은 머리카락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볼륨은 더 좋아지고 확실히 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가느다란 부분들이 여전히 가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은 틈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도 수술이지만 기존의 가늠모에 약으로 힘을 줘서 가늠모를 살리는 보존 치료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예, 이 케이스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6개월이니까 이렇게 굵어진 거 보면 이거 수술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네. 이 화면은. 근데 이제 1년이 되고 났을 때 이분을 같이 뵈야 되는데 이 1년이 되면은 더 풍성해지고 굵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약의 힘이 확실히 동반됐다는 거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기획한 모든 것들이 더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러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이 보통 이 케이스는 수술을 하면 이렇게까지 잘 할 수 있어요.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이지만 얘를 보여드린 데 써요. 근데 실은 더 정수리 쪽을 강조를 하면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쉽죠. 실은 쉬운 케이스를 찾자면 방금은 조금 어려운 케이스였네요. 방금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기존에 수술을 방해할 만한 잔머리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네, 건가요?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냥 마냥 머리가 있다고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수술을 다 통틀어서 제일 쉬운 거는 M자 메꾸는 수술이에요. M자 메꾸는 수술은 그냥 잘 붙여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정수리는 정수리는 기존의 머리카락들을 사이사이에 피해서 심어내는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머리카락들이 언제 또 빠질지 모른다는 그 원칙이 또 있으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죠.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같은 정수라도 이 케이스가 제일 쉽죠.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니까요. 확실하게 비어있기 때문이죠. 네. 이러면은 심기가 쉽죠. 더 다닥다닥 붙여 심으면 되죠. 다만 양이 많이 들어가겠죠. 투자해야 될 양은 많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쪽이 접근하기는 쉽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도 잘 나오죠, 혹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고 나서 직후에 보면 아까 보여드린 거랑 좀 다를걸요. 확실하게 여기 뭉쳐있죠. 네. 이분은 실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제 마주 비대칭인 M자를 갖고 있고요. 이슈가. 앞쪽에 비대칭 M자를 잡는 문제는 실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마이너한 일이었어요. 실은 그 이쪽 정수리를 포함한 앞쪽까지의 밀도를 올리는 일보다는 그렇게 문제의식이 더 없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쪽은 조금만 더 투자를 하고 이쪽이 좀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죠. 다 똑같이 잘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뒷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순위를 매겨서 매겨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쪽 라인을 살짝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밀도를 많이 올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됐죠. 따단. 이제 많이 변해 있는 거고 이제 뒷머리 자체가 괜찮으시니까 이제 사진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변해 있는데 이건 드라마틱하죠. 원래 없는 부분이 이제 생겼으니까 역시 사진은 거짓말을 잘하는 거니까 동영상으로 확인해야죠. 저렇게 하면 다 좋은 컷만 고르기 때문에 완벽해져요. 이게 앞쪽 라인을 보면 지금도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 보이지만 처음에 아주 큰 문제는 이제 사라졌어요. 이쪽 라인을 좀 잡아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리지 않은 거는 아낀 거죠. 뭐라도 아낀 거고 이제 위쪽을 보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빈 곳들이 좀 채워지면서 당연히 좋은 라인들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 볼륨들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수술 전의 상황과 비교되지 않도록 아주 큰 비교가 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메꿔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엄청 드라마틱한. 예, 이거는 당연히 수술이 잘 된 거고요. 지금 1년에 최종 1년 돼서 오셨는데 봐도 좋죠.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당연히 좀 드러나는 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면 아주 좋은 상황이죠. 자, 뒷머리 이거는 좀 봅시다. 자, 2,900 얼마 했더라? 77모나인가? 이렇게 많이 했어도 뒷머리가 이렇게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화이트 닷들이 좀 보이지만 충분히 이렇게 짧은 스타일에도 문제는 없죠. 화이트 닷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화이트 닷입니다. 네. 하얀 점들이죠, 이쪽에. 네. 그리고 위쪽을 보면 자 이제 짧은 머리지만 자 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죠. 이 정도면, 엄청나죠, 정말. 이 정도면은 수술 전하고 비교했을 했을 때 때 엄청나죠. 이거는 당연히 수술 잘한 케이스죠. 수술만 따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약의 힘이 동반이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진 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전히 정수리에는 계속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쪽에 더 투자를 하면서 잡아갈 것들이 있지만 수술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기존에 잔머리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잔머리들이 계속 빠지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문제를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분은 이런 케이스를 조심해야죠. 자, 앞쪽에 M자 문제가 있죠. M자 문제가 있고 이 중앙 부분, 에그 부분이라 불리는 앞부분에 밀도가 비어 있어요. 당연히 수술은 여기 해야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봅시다. 정수리가 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틈들이 꽤 있어요. 이 틈들을 메꿔주는 거는 수술로서 충분히 많이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수술량만 따져보면 이 부분도 당연히 2,000모낭이 넘게 2,500모낭 정도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 문제가 좀 있으니까 심을 수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조금만 합시다. 여기는 좀 더 지켜봅시다. 아직 약을 안 드셨으니까. 약으로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아주 큰 틈들만 좀 메꾸고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나머지는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도 좋았어요. 이제 7개월이 지나왔을 때 모습을 보면 자 이렇죠. 이제 앞쪽은 확실히 수술이 잘 돼서 올라왔으니까 라인들이 잘 보이고 에그 부분 지역의 밀도도 수술한 부분들도 있고 약의 힘도 같이 동반됐으니까 아주 좋아져 있고요. 그리고 약의 힘들도 같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양호하게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이건 뭐 좋았네요. 수술량을 줄인 게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근데 1년째 보면 자 다시 문제를 도출한단 말이죠.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다행인 거는 다시 보존 치료에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약을 안 드신 케이스였나요? 약을 안 드신 케이스죠. 이 부분도 다시 약을 드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는 케이스들을 보면 우리가 정수리 완벽하게 정수리는 아니지만 가마를 포함한 부분은 아니지만 앞쪽으로 앞쪽 에리아에 올수록 확실히 심을 수 있는 구역들이 많이 보이는 전반적인 탈모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도 뒤쪽도 비어 있고요. 여기를 일반적으로 채워줘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수술 계획을 좀 줄이면서 앞쪽에 좀 국한돼서 에그 에리까지 포함해서 밀도를 올리는 작업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앞쪽에 좀 더 채웠죠. 뒤쪽도 채우긴 채웠지만 그래서 앞쪽에 좀 집중한 이쪽만 거의 많이 채운 거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봅시다. 1년이 지나면 라인을 만든 부분들은 아주 많이 좋아졌죠. 라인은 아주 많이 좋아지고 문제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위에서 보면 처음 이슈였던 부분들이 여전히 똑같이 드러나고 봅니다. 자,
여기죠. 네, 네. 문제는 계속 약을 드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왜 문제인가요? 이렇게 약의 반응을 좀 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술적으로 해결하시는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드리는 게 또 낫긴 하지만, 네. 자, 2,000문항이 넘게 썼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갈 부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근데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데도 여기까지인 거라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전반적인 계획을 더 잘 세웠어야죠. 예, 이런 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술 단위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상담실에 상담을 드리면 항상 생각보다 반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수술량을 막 늘려서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수술을 줄이려고 하고 이제 걱정하시면 여기도 이제 해결하고 싶으시고 여기도 해결하고 싶으시니까 자꾸 좀 더 많은 걸 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쵸. 예. 근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서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저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막상 결정하면 그곳 안에서는 확실히 들어가줘야 돼야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케이스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라인 만들 때 그래요. 라인은 정말 밀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를 너무 낮추지 않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한 번에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배치를 어떻게 잘하느냐 문제죠. 네. 예, 이제 한정된 원앙수를 가지고 어떻게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그쵸. 잘 계획을 해서 어떻게 천천히 배치를 해나가느냐의 문제니까 한 네. 방에 이걸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제를 계속 갖고 계시는데 뭐 이제 정수리 문제들을 안고 계시는 분들 보면 자 이분을 보면 이분은 예전에 수술 한번 하셨고 앞쪽이 밀도를 이제 갖고 계신데 이렇게 밀도가 좋아 보이는 거는 실은 머리숱은 빈 곳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뒷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보면. 네, 근데 이 이슈가 있죠. 자 이제 진짜 이쁜 이슈가 나왔네. 수술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뒷머리는 남아있죠. 많이 풍부해 보이죠. 하지만 이미 좋은 부분은 첫 번째 수술 다 쓰셨죠. 이미 수술을 받으신 분이요? 그렇죠. 한 번 수술하셨기 때문에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보통 라인 뒤로 많이 좀 밀려나죠. 근데 여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이건 수술 한 번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 수술의 계획은 여기를 잘 메꾸면서 자, 이 앞쪽을 좀 밀도를 조금씩 더 올려드려서 앞쪽 밀도가 이 정수리 쪽 밀도와 비슷하지만 좀 더 높게 만들자가 목표거든요. 네. 뭔가 약간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그라데이션인 네. 거죠. 네. 자,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모습인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뒷머리는 많이 머리숱이 줄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가 수술을 2,000모 썼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5,000모 가까이 쓴 거, 5,000모 정도 쓴 거죠. 그러니까 술 전에 비해서는 좀 비어 있지만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죠. 사진상으로 보면 이제 정말 그렇고요. 이제 동영상으로 봐도 확실히 많이 채워져 있는 게 느껴지죠. 이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밀도 부분이 확 달리 보이지 않고 잘 이어지게 흐름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예시죠. 정말 좋은 예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말 넓은 구간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않고 한정된 모수를 써가면서 이제 차이를 줄여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거는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정수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수리 케이스를 쭉 봤어요. 어쨌든 예, 정수리라고 불리기 정확하게 보면 정수리 쪽은 아니지만 네. 정수리 쪽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정수리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봤어요. 아, 이게 생각하면 그게 달라요. 어떤 게 뭐가 전혀 또 다를까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정수리의 이것도 관점이 되게 다른 관점일 수도 있어요. 정수리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앞쪽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정수리가요? 네네. 예. 근데 정수리의 문제도 갖고 계시고, 적당한 밀도를 갖고 계시면서 앞쪽에 이제 라인을 문제를 갖고 있다면 어디를 먼저 신경 써야 될까요? 당연히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을 신경 써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앞쪽 라인을 훌륭하게 만들면 정수리 이슈가 좀 덜해 보여요, 확실히. 예, 그건 있어요. 앞쪽 라인을 치중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치중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또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쪽 라인에 너무 치중해서 많이 썼을 때 정수리 문제가 부각돼 버리면 네. 또 완전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려할 게 많다는 거예요.